자, 오늘은 제가 투자를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부호 주제로 과연 나는 탑다운 투자자인가 버텀업 투자자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탑다운이랑 버텀업이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게 주로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논해지는 주제입니다. 탑다운이란 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 아래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산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혹시 때로는 경제 상황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맞게 종목을 선정하는 거를 탑다운이라고 하고요. 버텀업은 기업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밑에부터 분석을 한다. 기업을 개별적으로 본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따로 분석을 해서 버텀업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탑다운도 하지만 버텀업도 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어떤 기업이 속한 산업을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을 얘기한다, 탑다운을 얘기할 때, 그러면 저는 탑다운 투자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탑다운이란 거를 이제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산업이 좋아질 거라는 자기의 예측이 들어가고요. 그 예측에 의해서 약간 수혜를 받을 수혜주를 찾는 방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탑다운을 한다 하면은. 그래서 이런 통념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탑다운 투자자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좀 좋아지는 산업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사업을 할 때도 어떤 게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1번 거기에서 경쟁에서 누구보다 빠를 자신이 없고요. 그 경쟁이 과도해서 나의 마진을 훼손할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얻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이 좋아진다고 치죠. 그러면 산업이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거를 이제 탑다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에 들었던 뭐 IT 많이 잘 하시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탐방을 굉장히 많이 다니세요. 탐방을 여기도 다니고 A, B, C, D 막 이렇게 모든 밸류 체인을 다 다니다 보면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어디가 지금 좋아질 거라는 추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측을 바탕으로 D면 D에다가 투자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빠르게 트렌드를 쫓아갈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제 서클 오브 컴피턴시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 자체가 아무리 내가 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실무자보다 빠를 수가 없고, 실무자보다도 또 실무자가 있다 하면 그 위에 어떤 위치급 임원이나 혹은 오너도 있죠. 혹은 정보 접근성이 더 빠른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바닥에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기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격이 높다는 건 저는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 산업을 보긴 하죠. 산업을 보는데 주로 저는 어려운 산업을 봅니다. 어려운 산업이 어떤 산업이 있고 그때에 속해 있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방식하고 좀 다르게 하는데, 왜냐면 이게 어려운 산업이란 건 실질이 안 좋은 거잖아요. 실질이 안 좋으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사람들은 더 반응을 크게 합니다. 반대로 실질이 좋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지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기대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질의 스윙이 이렇다면 주가의 움직임은 거의 이런 느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이 좀 안 좋아지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더 싸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질이 안 좋아지면 가격이 당연히 더 내려가는, 확률적으로 이런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이거의 장점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R 담당자하고도 굉장히 친해지기도 좋아요. IR 담당자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는 중이면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을 하면은 질문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안 좋은 국면에 있다 그러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IR 담당자하고 통화도 길게 할 수 있고 나를 각인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종종 전화를 드리고 하면은 이분이 나를 기억해요. 그러면 산업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주가도 마찬가지로 안 좋아졌다가 올라가는 국면이다. 그럼 여기에 전화를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하면은 제가 전화를 하면 굉장히 반갑게 받아줍니다. 왜냐?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저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차치하고 저는 방향성을 이렇게 하는 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이게 얘기만 하면은 굉장히 좀 쉬워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남들이 싫어할 때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말로는 되게 쉽죠. 근데 이게 생각처럼 어렵습니다. 왜냐? 1번
것처럼 다른 종목들이 정말 수혜받는, 누가 봐도 뻔하게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안 살 수 있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능력, 그리고 이게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바닥 국면이면 당연히 기게 되죠. 내가 발견했다고 딱 찍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 국면을 겪게 되는데, 이거를 버틸 인내심, 그리고 세 번째 확신이 있어야죠. 이게 될 거라는 거.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되지 않고서는 이 행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강의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방식을 그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좀 적은 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채널이 우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줘서 좀 커지게 됐지만, 이렇게 커질 채널인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외로운 방식이고, 그래서 그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독여주는 그런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커지게 돼서 좀 놀랍기도 한데 고맙기도 하고, 사실은 이 수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사실은 투자라는 건 아는 것이 10% 20%라면 실행이 거의 8, 90%입니다. 사실 실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서 되게 직감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사실 그거를 행하는 건 정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혹을 이겨내고, 다른 거 오르는 거 사고 싶은 유혹을 이겨낸다는 게 실제로 겪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오를 거 진짜 미래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거를 산다?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남들은 성과가 막 이렇게 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추구해 나간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인내심도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돈에 대한 열정은 있되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게, 이런 시기를 버틸 수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걸 행동을 해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더라 하는 확신은 사실 누가 말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겪어봐야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돈을 더 넣느냐 아니냐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공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쉽지만 실천하긴 어려운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종목을 볼 때 산업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종목을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뭔가 직관적이고 되게 와닿는데, 만약에 안 좋아지는 산업에서 그 안 좋아지는 거를 주가가 더 내려갔다고 이걸 산다. 이거를 정말로 싸다는 거를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게 되게 고민일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방향성에만 베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싸다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많은 평가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분위기나 산업의 상황이나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와, 얘는 싼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분석을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숫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싸다라고 판단한다, 혹은 방향성에서 이익 추정을 하죠. 보통은 이익 추정을 해서 200억이 날 거다, 300억이 날 거다 이렇게 추정한 다음에 PER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반면에, 저는 사실은 많은 종목을 봐왔기 때문에 싸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거를 검증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싸다는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보는 겁니다. 종목을 많이 봐야죠. 다른 사람들이 비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종목을 많이 봐서 A라는 종목을 보고 B를 다시 봤더니 이게 진짜 싼 건가, C를 봤더니 이게 진짜 싼 건가, D를 봤더니 싼 건가, 이렇게 많이 정말 한 종목을 되게 도전을 시키고 그게 정말 비판적으로 봤을 때도 싼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주식은 제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욕심을 안 내면 쉬워요. 왜냐면 이 방식이 제가 내봤죠. 내려가는 이 국면에서 종목을 산다는 건 사실 욕심이 많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바로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삽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심이, 기다려서 샀으면은 인내심이, 사기 전에도 인내심이 있어야 되지만 사고 나서도 인내심이 있어야죠.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로는 쉬운데 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행하려면 제가 항상 말하죠. 10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건, 확신이 생기려면 10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더 강하게 베팅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주식에서 돈을 버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베팅을 얼마나 세게 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같은 방향 가고 싶어 하신다면 요 세 가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통념적인 면에서는 제가 탑다운 투자자라기보다는 바텀업인 게 맞을 거고, 만약에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당연히 산업도 보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